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8단원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8단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도시화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게 그래서 도시화라는 거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리 먼저 도시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엔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도시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렇다면 도시화라는 게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요. 첫 번째에서는 도시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도시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의 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인구 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 사냐면 도시에 사는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과정을 우리 도시화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보다 2,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면 단순히 산업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1차 산업과 2, 3차 산업 중에서 누가 정리를 해볼까요? 1차 산업과 2, 3차 산업의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더라? 그렇죠.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더 높아지는 과정을 우리 도시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된다. 어떤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대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바로 도시화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도시화라는 건 도시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파악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도시화의 정도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도시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도시화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얼만큼 진행이 되었나, 이 도시화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밑에 도시화율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도시화율이란 건 무엇이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어떤 도시화율이라는 건 어떤 거다?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서 사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만약 100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도시에 몇 명이 살고 있는가,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게 무엇이냐면 도시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율이 점점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도시화의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시화율을 기준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 초기, 가속화, 종착 단계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곡선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곡선이 될 것 같네요. 바로 요 곡선입니다. 도시화 곡선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화 곡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해당 지역의 도시화 정도를 어떤 지역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주는 곡선이란 거죠. 즉,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 지역의 도시화가 얼만큼 진행이 되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화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주는 곡선이 우리 도시화 곡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곡선, 요 그래프 좀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초기 단계를 보니까, 자, 하나하나 볼게요. 초기 단계. 요런 S자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부른대요, 전문 용어로는. 요거 약간 S자 곡선이라고, 이게 일단
그래프의 형태는 S자 형태다. 이런 곡선 형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로그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로그 형태를 따서 그래프를 해서 로지스틱 곡선이란 말도 쓰기는 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프 형태가 S자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거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초기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요 도시와 Y축이죠? Y축이 도시와 비율을 보니까 20% 조금 넘더라.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도시에 사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20%를 조금 넘는다 얘기입니다. 나머지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 농촌에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에서는 밑에 선생님 요 초기 단계를 보시면, 자, 초기 단계부터 볼게요. 초기 단계는 1차 산업 비중이 어떠하더라? 비중이 높더라. 요거죠. 1차,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1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더라. 그래서 무슨 중심의 사회? 농업 중심 사회입니다. 농업 중심 사회란 거. 그러니까 도시화율은 높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율은 낮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속화 단계죠. 자, 가속화 단계를 보시면 이제 도시화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 요 사이 보면 도시화 곡선이 갑자기 급경사를 이룬다. 급경사를 이룬다라는 것은 그만큼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많이 가더라?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한다.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이촌향도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농촌에 살던 인구가 도시로 많이 이동하는 단계. 그래서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단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자? 바로 가속화 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가속화 단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화 단계라는 것은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 중요합니다. 이촌향도 현상. 7단원부터 계속 나오죠, 이 단어가. 가속화 단계에서는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그럼 어디의 인구가 급증을 한다? 도시의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죠. 도시 인구가 늘어나게 되더라. 왜? 무슨 현상으로? 이제 산업화 때문이라는 거죠. 산업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반대로 2차와 3차 산업 비중이 어떻게 되었다?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산업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시로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무슨 단계가 나타난다? 가속화 단계가 나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착 단계를 보니까 이제 아직 점점점점 돼 있어요. 이게 종착 단계 왜 점점점점 돼 있냐면 지금 많은 도시들이 거의 종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이 많아요. 도시가 더 커질 것이다. 욕도시화 현상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다. 도시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하지만 우리 종착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착 단계라는 것은 이제 그렇죠. 도시화의 속도가 이제 거의 가속화 단계에서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도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증가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모이고 나니까 이제 도시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 종착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제 도시화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농촌에서 빠져나갈 인구가 없고
도시도 이제 뭐 저출산, 이런 산업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가지고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이 점점점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되는 종착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종착 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착 단계에서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역도시화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역이라는 말이 그 말이요, 거꾸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도시화가 일어난다. 이거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구 이동 방향은,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인구 이동 방향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어디에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더라. 그렇죠. 도시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계속 올라갔잖아, 가속화 단계에서는. 하지만 역도시화, 이게 종착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도시에서 살던 인구가 이제 거꾸로 도시화,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꾸로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용어 좀 설명해 보고, 선생님 학습지에 용어 알아보기 하면서 돼 있을 건데, 역도시화라는 거 유턴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도시 인구가 도시 주변의 비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도시 지역이란 것은, 그렇죠, 농촌 지역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가 어디로 간다? 도시 주변의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 무슨 현상이라 부르자? 역도시화 현상 또는 유턴 현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도시에서 사니까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돈이 많은 만수로 이게 좀 통계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 높은 삶의 질을 추구를 하는데, 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나의 이러한 삶의 질을 도시의 환경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질을 찾아서 어떻게 된다? 복잡한 도시를 빠져나가서 어디로? 주변의 농촌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도시 주변에 보면 무슨 전원주택지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에 살던 인구가 이러한 전원주택이라든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어떻게 농촌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아니면 귀농을 한다.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거꾸로 일어나는, 무슨 도시화가 일어난다? 종착 단계에서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착 단계에서는 도시화율이 도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이유, 성장의 속도가 매우 느려지거나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도시화율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라든지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도 어떻게 된다? 둔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도시 인구의 증가 속도도 둔화되어진다. 느려진다라는 거. 둔화라는 말이 느려진다는 뜻이거든요. 느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도시화와 도시화 곡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